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심평 변호사,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은 경북대학교 법전원 로스쿨 교수도 하고 상당히 유명한 판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무슨 중요한 위원장을 했을 겁니다. 무슨 위원장을 했고 상당히 그러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치 평론을 잘 하시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문영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대학도 문영배 선배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선배이자 판사도 대선배입니다. 새카만 문영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평 입장에서는 문영배는 새카만 자죠. 네. 새카만 판사가 문영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새카만 문영배를 보면서 한마디 했더군요. 이 문영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 이자는 재판이 아닌 개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X판. X판이 개판 아닙니까? 재판 아닌 X판. 네. 소송 지휘권을 악용을 착고하게 되면은 국민 저항권이 번진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괜히 국민 저항권이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들이 소위 임계치에 달할 경우에 분노의 수치가 임계점을 달할 경우에는 폭발하는 게 그게 국민들의 바로 정서입니다. 그게 국민 저항입니다. 4.19가 그것이고 제2의 4.19가 나올 것이다 예측한 지금 문영배 식으로 가면은 제2의 4.19가 나올 것이라고 한 전한길 씨 말, 이런 모든 말들이 지금 맥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영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문영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 이러면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판사의 경험에서 말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니까요.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아주 유명한 판사였는데, 판사는 엄벌에 처할 피고인에게는 일부러 온정을 베풀듯이 대한다. 원래가 피고인의 말도 경청해 주는 척한다. 그러다 선고날 표정을 확 바꿔 큰 질책을 하며 중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이 판사들의 경험에서, 자기가 판사했으니까 판사의 경험에서 보면은 판사는 엄벌에 처할 피고인에게는 겉으로 일부러 온정을 베풀 듯 대하고 피고인의 말도 잘 듣는 척 경청도 해주는 척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선고날 표정을 딱 확 바꿔가지고 큰 질책을 한 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대로 피고인이 한번 선처를 해주면, 선처를 해줄 기회를 주면은 착실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재판 기일 일부러 심히 꾸짖고 반성의 마음이 더 솟아나기를 기다린다. 물론 선고일 재판장은 온화한 낯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재판을 보면 그런 일상의 재판과는, 재판의 틀과는 너무 결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는 이 문영배 재판관은 소위 소송지휘권이라는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에 거침없이 재판을 난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의 얄팍한 얼굴에 이 문영배 얼굴이 아마 얄팍한 얼굴로 아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야, 아니 완전히 심평 변호사는요, 이 문영배를 관상까지 딱 봤습니다. 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날뛰지 마! 이 얘기입니다.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한 재판은 의결 정족수만을 따지면 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양 뻔뻔스럽게 미루고 있다. 뻔뻔스럽게 미루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되고 더욱이 소장 대행까지 돼서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상의 수단인 헌법재판 절차를 무법천지로 전행하게 되었단 말인가 하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문영배 재판관은 수백 년간 쌓아올린 근대 형사재판의 원칙이라든가 그나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고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헌법재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억지를 부린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들면서 그런 것이 법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 법조문 취지는 절대 문영배 재판관의 말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심평 변호사는요. 변호사도 대선배지만 이 판사도 대선배지만 이 경북대학에서 로스쿨 헌법학 교수를 한 분입니다. 헌법학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누구 앞에서 문영배 헌법 조사 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야. 까불지 마라 이거야. 네가 헌법 알면 얼마나 아느냐. 헌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엄중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헌법학자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구조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 헌법재판은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이 뒤에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앞에 헌법재판은 파면 여부만 판단되면 되나 뒤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을 선택해서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연유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상응해 형사소송법 규정이 약간 형식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건 보니까요. 헌법학의 교육입니다. 아주 이 심평 교수가 멋들어지게 문형배에게 헌법 교육을 시키는 이 장면 같아 느껴집니다. 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그거는 철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 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 더더욱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규율하는 증거법상의 재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재판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영배 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 내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재판 당사자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이다 이거야. 오히려 헌법을 적용 규범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제일 확실히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문영배 알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하고 야비한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개판은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라는 것이다.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라며 소송지휘권을 악용해서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한길 씨가 얘기한 국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제2의 4.19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하고 야비한 개판이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개판은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다. 소송지휘권을 악용해서 계속 문영배가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들판 위에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이 심평 변호사의 충고를 공개적으로 한 만큼 의의가 있으면은 문영배 씨가 심평 변호사를 고발하면 될 것이고 아마 고발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평이라는 변호사 이분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하고요. 뭐 법원장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전원 소위 로스쿨 교수도 하고 헌법학 교수를 하고 대한헌법학회 회장도 했습니다. 헌법 문영배 씨는 그 앞에서 헌법 얘기 힐자도 꺼낼 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 느껴집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심평 교수의 명심보감을 충고하는 것을 곱게 받아들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문제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문영배라는 사람입니다. 음란물 얘기도 나오고 뭐 아주 히트입니다. 요즘 빅 히트. 음란물이 뭐 고등학교 무슨 뭐 진주에 있는 뭐 저는 진주는 많이 아는데 진주 거기에 진주고등학교도 있고 많이 아는데 대하고등학교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에 그 동창회 거기에 뭐 음란물 대한민국 신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도배를 했더군요. 공개된 그러한 부분의 문제 그것도 아마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법복을 입은 분들 좀 특히 헌법재판 하시는 분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대통령을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방어권을 무시하고 그걸 자행하는 그것을 보다 못한 심평 변호사가 이 문영배에게 한마디 아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입니다. 아주 심평 변호사가 시의적절하게 문영배에게 문영배 당신이 하는 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야. 소송지휘권 악용할 때는 국민 저항권 번질 것 같으니까 조심해. 그것이 당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말이죠. 충고로서 깊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건 공개적인 충고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짐 억울하게 이렇게 대통령은 참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론전을 펼쳐서 강력한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이 여론이 광야의 들불처럼 이 대한민국을 다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여론전을 승리를 우리는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여론전의 승리. 예. 극좌파 이재명과 민주당 극좌파를 도와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 했던 한동훈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의 배신자.
이자들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합해서 여론전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산하를 자유민주주의의 들불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자,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